오늘은 주제가 시험이에요. 시험 기술, 시험 전략 뭐 이런 걸 할 건데, 자, 보통 이번에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한 3주? 2주 정도 남았어. 대부분 아이들이. 좀 빨리 보는 고등학교는 뭐 한 24일, 뭐 이렇게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23일, 24일 날 보는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제 언제 보나 모르겠네. 28일 이후에 보는 학교. 손 들어봐봐. 28일 이후. 28일. 없어? 그럼 이전. 설마 중간고사 날짜를 모르는 거야? 두 명. 오케이. 알았어. 자, 이제 시작합시다. 자, 일단 먼저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 중간고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중간고사의 의미. 새학기 첫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너네들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 두 가지.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뭘 확인하느냐? 내가 이번 새 학년에 적응을 했는가? 두 번째는 우리 학교의 시험 유형이야. 자, 이 두 가지를 1학기 첫 중간고사에 확인하지 않으면 올해가 똑같아져. 올해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 중간고사를 알아서 준비하고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나 이렇게 공부하면 이 정도는 되겠지? 라는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각자 준비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원하는 성적이 나왔어. 이렇게 공부했더니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적응을 한 거지. 원하는 성적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적응을 한 거야. 그런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올해 이 학년에 적응을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빨리 가져야 돼. 그래서 내 공부 스타일이라든지 공부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기말고사 때 똑같이 나와. 양을 늘리고 시간을 늘린다고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 공부 스타일을 새 학년에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석하는 의미가 이 중간고사에 굉장히 크고, 또 하나는 우리 학교는 과목별로 시험을 이렇게 내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해야 돼. 이번 시험을 보고 나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요거에 맞춰서 기말을 준비할 수가 있어. 기말을. 그래서 내신이라는 것은 결국 중간 기말이 합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망하면 안 돼.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건 목표가 이유가 하나인 거야. 적응을 못했구나. 내가 아직 지금 새 학기에 적응을 못했구나라는 거를 알고 적응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등급이 아니라 점수야. 여러분들 원점수가 정해지잖아? 그러면 다들 그렇게 생각해. 시험이 어려우면 점수가 떨어지고 시험이 쉬우면 점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해. 근데 그렇지 않아. 이따가 난이도 설명할 때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겠지만 어쨌든 시험 난이도는 7대 3으로 나와. 70%는 기본 개념, 30%는 심화 응용. 그럼 난이도 조절은 어디서 하느냐? 여기서 하게 돼.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점수가 크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쉬운 건 항상 쉽게 나온단 말이야. 굉장히 특별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상 쉬운 거는 어렵게 낼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점수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 그럼 생각해보자. 시험이 뭘까? 시험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볼까? 라고 했을 때 시험은 목표가 명확해. 시험의 목표는
학교 존재의 이유야. 왜 그러느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중간기말고사가 없어. 수행평가가 없어. 대학 수학능력 평가가 없어. 그럼 공부할까? 과연? 빡빡하게? 공부를 안 해. 왜냐하면 중간기말고사라는 게 있고 대학 수학능력평가라는 게 있고 수행평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시험이 없으면 솔직히 수업도 의미가 없어. 왜? 공부를 안 할 거니까. 공부를 안 하면 기본적으로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냐면 배운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의 목표란 말이야. 그럼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배운 것을 얼마나 잘 정리했는가에 따라서 시험 성적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시험 공부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너희들도 알아야 되는 게 시험 공부도 있잖아? 그냥 공부랑은 좀 달라.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있는 시험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을 해야 돼. 그럼 시험 공부는 뭘까? 자, 시험 공부의 정의는 뭐냐 하면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안 하는 게 이거야.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을 공부하는 게 시험 공부거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자. 내가 시험 공부를 하려면 뭘 알고 있어야 돼? 공부하기 전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시험 범위를 줄 거야. 어떤 과목의 시험 범위가 예를 들어서 3페이지에서 70페이지라고 치자. 3에서 70페이지가 여러분들 시험 범위야. 그러면 이 전체 내용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뭐를 듣느냐? 수업이라는 거를 들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그러면 수업에는 목표가 있어. 수업이라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거냐면 이 전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거, 그리고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 그리고 반드시 풀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는 게 수업의 목표야. 안 그럼 수업을 뭐하러 들어? 여러분들 학원 같은 데 와가지고 직전 보강 같은 거 하면 학원에서 하는 게 뭐야? 시험 범위 어디야? 물어보고, 이 시험 범위에서 중요한 건 이거고 네가 이거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이거 숙제로 내줄 테니까 다 풀어. 이게 직전 보강이야. 결국은 수업이라는 것은 내가 공부해야 할 전체 내용을 요렇게 반드시 해야 될 내용으로 줄여주는 게 수업의 목표야. 그러니까 수업을 기억 못하면 우리는 공부량이 늘어나는 거야. 수업을 정확하게 기억하면 공부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게 있어.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요거 3개보다 더 공부할 내용이 축소돼야 돼. 축소된다는 의미는 뭐냐? 이런 거야. 나만의 핵심 정리가 필요해. 그럼 여기서는 뭘 정리하는 거냐? 첫째, 이건 똑같아. 중요한 거. 둘째, 내가 단원마다 이해 잘 못하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틀린 거.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결국은 시험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다 단원마다 구분이 되어 있어야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요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요걸 공부하는 게 시험 공부. 요걸 공부하는 게.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수업이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매번 이런 정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걸 가지고 공부하게 돼. 이걸 가지고. 그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공부지. 왜? 안 배운 거야. 다 까먹은 거라고. 그리고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 내가 정확하게 구분하기에는 나는 그 교과목의 전문가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생각 안 나고 학원까지 안 다니는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 그냥 잡서 봐. 잡서 내용 엄청 많아.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나한테는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공부량이 많아지는 거지. 게다가 고1은 뭐 중3, 고1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작년과 올해는 진짜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작년과 올해는. 왜? 암기량이 늘어났거든. 예를 들어서 역사 같은 과목 공부한다고 치자. 시험 범위 나와. 그럼 엄청 길게 나오거든? 근데 어떤 친구들이 나한테 많이 이런 질문을 해. 선생님, 암기 과목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요? 근데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스타일이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몰아서 하루에 10번씩 보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한 번씩 10일을 보는 애가 있어. 암기 과목은 몰아서 하면 절대 성적이 안 나와. 왜? 10번을 보잖아? 그럼 그 다음날 거의 80% 까먹어. 내가 본 거를.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차라리 한 번씩 10일을 보는 게 훨씬 암기 과목은 공부하기가 좋다고.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공부를 하려면 내가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학원을 다니는 과목들이 있어. 학원을 다니는 과목들은 공부 시간이 줄어야 돼, 사실은. 줄어야 정상이야. 근데 학원을 다니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공부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그 과목은 또 문제가 있는 거야. 왜? 학원을 다니는 과목은 나 혼자 하는 과목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뭘 챙겨주느냐? 얘를 챙겨줘, 얘를. 얘를 챙겨준다고. 직전 보강을 하잖아. 직전 보강이라는 게 4주 전에 보통 시작을 하는데 네가 이 범위 안에서 반드시 해야 될 거,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들을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준다고, 학원들은. 그럼 그걸 통해서 내가 이해하는 거, 이해 못한 거, 중요한 거를 따로 구분해서 공부하면 공부가 양도 줄고 필요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전히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거를 안 보고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 특히. 그래서 공부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런 순서대로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그리고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 중에 뭐가 더 메인이냐? 여러분 당연히 학교 수업이야. 학원 수업은 메인이 아니야. 서브야. 왜?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학교 선생님이랑 학원 선생님이랑 누가 더 잘 가르쳐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학원 선생님들이 더 잘 가르친대. 학원이 훨씬 더 잘 가르쳐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야. 학원 선생님들은 목표가 잘 가르쳐야 돼. 안 그러면 너네들이 그 학원을 안 다닐 거니까. 학원 선생님들은 잘 가르쳐야 돼. 학교 선생님들은 잘 가르칠 필요가 없어. 왜? 대충 가르쳐도 시험 문제를 내가 내니까.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수업에 대한 중요한 거, 이해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반드시 구분해 내야 될 장소는 학교 수업인 거야. 이번 시험 보고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은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점검해야 되느냐? 학교 수업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그 수업을 얼마나 집중해서 준비하고 듣고 정리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가. 수업을 들으면 반드시 정리해야 돼. 그날. 이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등급이 나오지가 않아. 등급이. 자, 여러분들은 5등급제다. 5등급제. 그지? 고교학점제 세대니까 5등급제잖아. 그러면 등급이 이렇게 나온다. 봐봐. 1, 2, 3, 4, 5등급인데 사실은 4, 5등급은 그냥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해. 3등급은 뭐냐? 3등급은 학교 수업을 거의 안 들어. 학교 수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아이들이야. 학원도 숙제 제대로 안 돼 있는 아이들이 주로 3등급이야. 그럼 공부를 하는 애들은 몇 등급이냐면 1, 2등급에 속해 있단 말이야. 근데 1등급과 2등급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 예를 들면 1등급과 2등급의 공부량을 따져보면 누가 더 공부를 많이 하느냐? 이 정도 나와. 일반적으로. 시간만 따져보면 같거나 2등급이 더 많을 수 있어. 그런데 1등급과 2등급의 공부 습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1등급 애들은 같은 시간에 공부해도 필요한 걸 공부해. 근데 2등급 애들은 주로 필요한 거 플러스 알파를 공부해. 근데 이 알파가 굉장히 큰 거야. 시험에 뭐가 나올지 감이 없으니까 필요 없는 것도 공부한다고. 선생님이 한 7, 8년 전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단 말이야. 국사 교사였는데 그때 아이들을 교육할 때 시험 볼 때마다 학생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이거 외웠어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나 이거 이번에 국사 뭐 한 3, 4일 밤새고 열심히 외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지들이 외운 걸 막 얘기하면 선생님은 어이가 없을 때가 진짜 많아. 그걸 왜 외워? 나는 수업 시간에 한 번도 그런 걸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 거야.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보느냐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내가 뭘 봐야 될지는 어디서 결정되는 거야? 수업 시간에 결정되는 거야. 수업 시간에. 특히 어느 수업? 학교 수업. 왜? 그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거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번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책을 봅시다. 4페이지. 4페이지 봅시다. 4페이지에 보면 시험의 구성이라고 돼 있어. 여러분들 시험은 세 가지로 구성되고 있어. 어떻게 세 가지냐? 범위, 시간, 거기 빈칸에 써. 난이도. 시험의 구성은 이 세 가지야. 범위, 시간, 난이도.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범위부터 한번 예를 들어보자. 범위가 뭐냐? 도대체 범위라는 게 무엇이냐? 자, 아까 얘기했지. 어떤 과목의 시험 범위가 3에서 70페이지라고 치자. 근데 이거는 너희들의 시험 범위가 아니야. 이거는 뭐냐 하면 교사의 출제 범위야. 학교 선생님은 나 3에서 70페이지 있는 내용을 낼 거야. 아니면 이번에 3월 기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영어 지문을 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결국은 3에서 70페이지라는 거는 교사의 출제 범위인 거야. 그럼 나의 학습 범위는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으냐면은 과목별로 이 과목을 내가 뭘 가지고 공부할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나는 이 과목을 교과서
프린트로 공부할 거야. 아니면 자습서 문제집으로 공부할 거야. 나는 학원을 다니니까 학원 교재로 공부할 거야. 아니면 이 과목은 학원을 안 다니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건 인강을 보면서 같이 공부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 몇 번 볼 건데? 이거 몇 번 볼 거야? 이거는 몇 강이나 볼 건데? 3에서 70페이지에 해당하는 이 전체의 범위가 여러분들의 한 과목의 시험 범위인 거야. 한 과목의 시험 범위. 물론 학원을 안 다니는 과목은 이게 빠지겠고 인강을 안 듣는 과목은 이게 빠지겠지. 그럼 기본적으로 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한 과목의 시험 범위의 기본인 거야. 이게 내가 공부해야 될 전체 범위인 거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워놔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체계적으로 박아가면서 할 수가 있다고. 교과서 프린트를 보는 이유는 뭐야? 이걸 통해서 선생님의 수업을, 학교 수업을 정리하는 거고. 자습서 문제집을 보는 이유는 뭐야? 이걸 통해서 나의 이 단원의 약점이나 혹은 틀린 것 정리할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시험 공부를 하려면 요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요 부분이. 그러니까는 요 학습 범위를 제대로 정리하고 각 단원별 공부 범위를 제대로 정리해 놔야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지. 그냥 제일 불쌍한 건 어떤 걸로 공부할지 계획이 없어. 막연해.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야? 얘 아니면 얘야.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에서 다 나온대. 그럼 프린트 열심히 봐. 근데 프린트를 봐도 있잖아? 이걸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이 안 나면 말짱 꽝인 거야. 문제집을 풀어. 오답이 있어. 해설지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 근데 이해하고 넘어갔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힌 건 아니거든? 그러면 오답 정리를 따로 막 이렇게 노트에다가 하면은 참 좋겠지만 언제 그거 다 하고 있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오답이었는지만 주 교재에다가 체크해 놓고 요 부분은 다시 공부해야겠다라는 표시를 해 놓는 게 더 중요하지. 이러면서 최대한 공부할 내용을 줄여놔야 돼. 시험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공부할 내용이 많으면 여러분들 감당이 안 돼, 나중에. 줄여놔야 된다고. 지금 중간고사 많이 보면 한 5에서 7과목, 적게 보면은 한 4, 5과목 보고, 그럼 나머지는 기말고사 때 엄청 볼 거 아니야. 그럼 기말고사 그 범위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게 범위의 핵심인 거야. 시험 범위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먼저 범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암기를 하더라도 필요한 거를 외우지. 전체를 다 외우려고 생각해봐. 할 게 너무 많지. 아는 거 계속 볼 필요도 없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시간은 여러분들 시간 계획의 목표를 잡는 걸 얘기해. 예를 들면, 자, 이게 시험 주간이라고 치자. 요는 시험을 보는 주간이야. 요 주간은. 그럼 시험 보는 주간 한 주 전을 우리는 일주전이라고 할 거야. 일주전. 자, 그럼 일주일 전에 뭐 해야 될까? 일주일 전에는 사실은 문제를 풀고 있으면 안 돼. 수학을 제외하고는. 수학이면 이미 약점 과목을 내가 다 알고 이번 범위에서 단원별로 어떤 유형이 약점인지를 알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만 풀고 있어야 되는 게 일주전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일주전에는 과목별로 선생님이 꼭 시험에 나온다고 강조한 중요한 내용, 그리고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 그리고 문제를 풀었더니 틀리는 내용,
이것을 그냥 외우는 게 일주 전이야. 이게 일주일 전에 해야 될 일이야. 그럼 문제풀이는 언제 해요? 시험 전날 문제 풀면 수학을 제외하고는 문제 풀면 안 돼. 시험 전날 문제풀이 하면 그 과목은 절대로 1등급 안 나와. 문제풀이는 이때 끝나야 돼. 만약에 범위가 많아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으면 두 줄을 잡고 풀어야지. 그래서 적어도 2주일 전까지, 2주차 전까지는 문제풀이가 끝나 있어야 돼. 그리고 오답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 지금 시험 2주 남았다 그랬어. 어떤 학생들은 28일 날 보면은 딱 2주 남은 거야. 그럼 이번 주는 뭐 해야 돼? 문제풀이를 다 해야 되는 거야. 과목별로. 근데 문제풀이를 제대로 하려면 그 전에 뭐가 되어 있어야 돼? 핵심 요약과 범위 정리, 이 두 가지가 끝나 있어야지. 요약하고 범위 정리하고 이해학습 이런 것들을 3주 전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2주 전에 문제 싹 풀고 1주 전에는 과목별로 중요한 내용 이해 못한 거, 틀린 거 이런 것만 몰아서 일주일 내내 외워야 되는 거지. 그럼 시험 하루 전에는 지난주에 외웠던 것들 중에 끝까지 안 되는 것들만 모아서 하루 전날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 뭐가 끝나느냐 하면 시험에 대한 대비가 시험 전까지 완료가 되는 거야. 그냥 이번 주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국어나 좀 해볼까? 국어 문제집 보면서 이게 뭐 시 한 3개 나오면 이 시는 이거고 이 시는 이거고 이 시는 이거라 한번 읽어봐. 그리고 대충 이해가 되면 바로 문제 풀어. 그러면 틀린 거 체크하고 해설지 한번 봐. 그리고 나서 나 다 알아. 그리고 넘어가? 그러면 더 답이 없는 거지. 그렇게 그때그때의 느낌대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내가 몇 주 전에는 교과서 프린트를 볼 거고 몇 주 전에는 문제집을 풀 거고 몇 주 전에는 외울 거야 라는 주간 목표들이 쫙쫙쫙 잡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이게 시험 공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왜? 올해 처음 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러면 이번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야. 어떻게 공부했어? 너 어디까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부했어? 왜? 여러분들 뭐 사람들이 그래. 학습 플래너를 좀 짜봐라. 근데 솔직히 학습 플래너 큰 의미 없어. 근데 딱 하나는 반드시 중요해. 시험 계획은 짜야 돼. 왜 시험 계획을 짜야 되냐면 시험 계획을 안 짜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과목별로. 나의 어떤 공부 습관이 문제인지, 내가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이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교재를 썼는데 그게 나한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더 나아지려면 내 문제점을 찾아야 되잖아. 너희들 생각해봐라. 감기가 걸려서 병원에 갔어. 종합검진을 해. 나는 목이 아파 죽겠는데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허리 멀쩡하고 혈압 정상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체온도 정상이네. 멀쩡하네. 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봐. 그러면 목은 계속 아프지. 공부도 똑같아. 여러분들은 공부를 못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공부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더 많아.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공부도 건강해야 되는데 어떤 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려면 내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그 기준이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이 그 기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번 중간고사를 보면서 나온 성적을 보고 그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난이도야. 난이도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난이도는 두 종류의 문제밖에 없어. 여러분들 대학 시험이 아닌 대학교 들어가서 보는 중간기말고사가 아닌 이상 시험 유형은 중고등 통합 두 종류야. 개념 문제. 수학이고 뭐고 다 똑같아. 심화 응용 문제. 몇 대면? 70대 30. 무조건 이렇게 나와. 근데 개념 문제는 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교과 중심으로 반드시 이해해야 될 기본 개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봐봐. 학원 다니는 아이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다 학원을 다닌단 말이야. 수학학원 다니면서 교과서 기출, 교과서에 있는 수학 문제를 다 안 푸는 애들이 있어. 교과서에 있는 수학 문제를. 교과서에 있는 유형에서 수학 문제의 거의 70%가 나와. 교과서에 있는 유형만 제대로 파악해도 수학이 70점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원래는. 그리고 심화 응용을 위해서 우리는 학원을 다니는 거야, 사실은. 얘 때문에. 그리고 얘는 주로 서술형으로 나올 확률이 높지. 서술형. 아니면 객관식이라도 심화 응용 문제 유형의 문제들로 나올 확률이 높겠지. 그런데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의외로 재밌는 결과가 있을 때가 많아. 예를 들면 심화 응용처럼 난이도 높은 문제를 다 맞아. 그리고 어디서 날라가? 개념을 틀려. 자, 이런 습관이 고착화돼 있잖아? 얘는 시험 성적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야. 반드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기복이 심한 아이들이 특징이야. 얘가 심화 응용을 다 맞는 이유는 얘가 이 과목을 잘해서가 아니라 학원을 좋은 데를 골라서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개념이 안 된다는 얘기는 얘가 뭐가 안 된다는 거야? 학교 수업이 안 된다는 얘기야. 반대로. 그리고 또 하나. 심화 응용 맞는데 개념 틀리는 아이들의 특징. 두 번째. 수능이 안 돼. 이런 애들은 수능 못 해. 기본 개념이 탄탄해야 수능이 되거든? 그러니까 학교 내신 없이 수능이 없는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 학교 수업이 진짜 되게 중요해. 학교 수업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영수, 사과 같은 주요 과목에서 내가 학교 수업을 등한시하는 과목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반드시 내신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주요 과목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수업 시간에 잔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을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한다든지, 학교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원래.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꼭 기억해야 돼. 개념 문제가 70%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학교 수업을 요약, 정리, 개인 복습만으로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는 거. 그리고 심화 응용 30%도 솔직히 있잖아. 여러분들이 학원을 다녀야 될 과목은 내가 봤을 때 일단 수학은 다녀야 되고, 이거는 혼자 하기가 어려워. 솔직히. 영어는 뭐 개인 역량에 따라서 다니는 거고, 국어도 개인 역량에 따라서 다니는 거고, 과학도 개인 역량에 따라서 다니는 거야. 그러면 어떤 과목은
심화 응용도 혼자 할 수 있어? 사회주의지. 사회주의 과목들, 문과 스타일의 과목들은 정말 재능이 1도 필요 없어. 공부 습관으로 정복하는 과목이야. 매일매일 내용 정리하고 수업 끝날 때마다 정리하고 그날 문제 풀어서 틀린 거 체크해서 딱 모아놓고 이것만 쌓여도 공부 시간이 확 주는 과목이 사회주의야. 과학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너희들이 뭐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이나 돼서 과목이 물리, 화학 이런 걸로 세분화로 쪼개지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과학도, 국어도, 영어도 사실은 다 생 암기 과목인 거야. 재능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습관으로 공부하는 과목. 일부 재능이 필요한 과목이 수학이지. 일부 재능이 필요한 과목. 나머지는 암기 과목. 재능이 아니라 습관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근데 이 중에서 학원을 다니는 과목은 습관이 좀 부족해도 돼. 왜? 직전 보강에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던 걸 한번 살려줄 거니까. 근데 학원을 안 다니는 과목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학원처럼 해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암기 과목을 학원처럼 활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째, 여러분들 학원에는 있고 여러분들 개인은 없는 게 뭐야? 숙제지. 숙제. 학원처럼 스스로에게 숙제를 낼 수 있어야 돼. 학원 안 다니는 과목은. 매일매일. 학교 수업을 들으면 자기 자신한테 숙제를 내야 된다고. 오늘 배운 범위 안에서. 근데 그 숙제라는 건 뭐야? 하나밖에 없어. 문제풀이야. 학원 숙제라는 것도 결국 대부분 문제풀이잖아. 그럼 평소에 문제를 꾸준히 풀고 있느냐라는 거야. 그 과목에 대해서. 학원 안 다니는 과목들. 그리고 틀린 것들을 잘 모아놓고 있느냐.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내가 여기서 문제 풀 때 요게 틀렸구나 요게 틀렸구나가 보인다고. 근데 아니면 여러분들 진짜 안 보여. 공부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험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자, 넘겨보자. 뒷페이지. 한 장 더. 좀 이따가 거기에 써 있는 거를 좀 할 텐데 일단 그거 하기 전에 칠판 잠깐 봅시다. 이거 먼저 듣고 하자. 자, 이제 시간 관리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시간 계획을 짤 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런 걸 알아야 돼. 하루는 24시간이야. 근데 24시간이 두 종류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 하나는 고정 시간이야. 또 하나는 가용 시간이라는 거야. 고정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바꿀 수 없는 시간을 얘기해. 예를 들어서 너희들 월요일날 아침에 피곤하다고 학교에 전화해서 오늘 수업 11시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잖아, 그치? 학교 수업 시간은 내 뜻과 상관없이 고정돼 있어. 학교, 학원, 월수금 화목도 고정돼 있잖아. 그리고 또 뭐가 고정돼 있어? 자야지. 사람은. 그리고 먹어야지. 이런 것들이 고정 시간인 거야. 그럼 가용 시간은 뭐야? 24시간에서 고정 시간을 빼면 내가 계획하고 실천해야 되는 시간이 가용 시간인 거야. 나의 의지에 의해서 활용되는 시간. 평소에는 이 가용 시간에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능이 나눠져. 가용 시간에 운동하는 애들은 당연히 재능이 운동일 거고, 가용 시간에 그림만 그리는 애들은 당연히 재능이 그림 그리는 걸 거고, 가용 시간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면 또 그게 재능일 거고, 게임하면 게임이 재능이 되는 거고, 이건 가용 시간 평소는 그렇다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 시험 기간의 가용 시간의 의미는 뭐냐면
내 시간 계획의 중심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시간을 일요일날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월요일이 몇 시간인지, 화요일이 몇 시간인지 날짜별로 다 틀려, 학생이. 왜? 학교 끝나는 시간 달라, 학원 가는 시간 달라, 토요일, 일요일은 또 내가 쓰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일주일치를 딱 정리해 놓잖아? 그러면 2주, 3주, 4주 안 바뀌어. 여러분들의 스케줄은 거의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학원 가는 시간 고정돼 있고 학교 가는 시간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각 요일별로 몇 시간씩을 쓸 수 있는지를 알면 내가 얼만큼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시간의 총량이 나온다고.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아까 그 범위 나눈 거에 어디서 무슨 시간에 뭘 어떻게 공부할지를 쪼개 넣는 거야. 이게 시간 계획의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공부 학습 계획을 세우려면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어야 돼? 가용 시간을 알고 있어야 돼. 이거를 머릿속에 안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이 시간 그냥 보낸다? 예를 들면 학교 갔다 왔어? 학원 갈 때까지 예를 들어 1시간이 남았어. 뭘 하기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왜? 학원 가니까. 그럼 벌써 1시간 날리는 거야. 학원 갔다 왔어? 할 게 없어? 내가 이제 막 뭘 계획해야 돼. 그럼 학원 갔다 와서 여러분들 뭐해? 씻어. 옷 갈아입어.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단 말이야. 그리고 뭘 공부할까 고민하지. 그런 순간 벌써 1시간, 2시간 그냥 가. 여러분들 버리는 시간이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확하게 어느 시간이 비고 그 시간에 뭘 해야 될지가 없기 때문이야. 공부는 바빠야 돼. 그리고 그 시간에 뭘 해야 될지가 정해져 있어야 돼. 마치 학교 수업처럼. 학교 수업 1교시가 국어야. 그럼 나는 내가 생각할 필요 없잖아. 앉아있으면 국어 선생님이 들어와서 진도에 맞게 수업을 하잖아. 근데 집에 와서 만약에 이 가용 시간에 뭘 해야 될지가 없으면 나는 그 시간을 버릴 확률이 높다고, 시험 기간일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임팩트하게 하려면 이런 가용 시간도 잘 체크해야 된다 라는 거, 거기까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페이지 거기 보면은 과목별로 이번 몇 과목 보는지 쓰고 과목별로 점수 목표 쓰고 여러분들이 그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지 뭘 활용할지 범위 정리를 지금 해보도록 합시다.